안녕하세요. 저는 곽주영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요. 애니메이션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3D 스톱모션이라는 걸 전공을 했거든요. 3D 스톱모션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하고 애니메이션 전반적인 부분과 모션 그래픽 그리고 이모티콘까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3D 스톱모션의 세트와 소품을 만드는 수업을 하게 돼서 정말 즐겁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소품하고 세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애니메이션. 일단 애니메이션이 뭐냐면은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를 살아있게 만드는 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수업인데 왜 애니메이션을 안 만들고 세트하고 소품을 만드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점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0차원의 세상이라고 하고요. 점이 정말 많이 모여서 선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1차원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이 또 무수히 많이 모여가지고 평면인 면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2차원의 세상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면들이 모여서 입체로 이루어진 세상은 3차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입니다. 선생님의 손이 입체잖아요. 그리고 차원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있는데 dimen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D를 떼와가지고 2D 애니메이션을 2차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3D 애니메이션을 3차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통 아는 애니메이션은 2D 애니메이션이죠. 납작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원피스라든지 뭐 포켓몬스터라든지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평면인 납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애니메이션이라서 2D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3D 애니메이션인데 한번 지우고 갈게요. 이 3D 애니메이션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뭐 겨울왕국이라든지 모아나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3D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톱모션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찍어봤던 조금 움직이고 사진 찍고 조금 움직이고 사진 찍고 조금 움직이고 사진 찍고 하는 방법인데 이 스톱모션은 3D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존에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찍을 수 있고 손을 막 이렇게 움직여서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막 늑대가 상어가 이렇게 먹는 이런 걸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스톱모션, 3D 스톱모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저희가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소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경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재료로 절벽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소품은 또 역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의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또 다음에도 있다면 이 절벽과 의자를 이용해 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완성되는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절벽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양의 절벽 모양의 세트를 만들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먹던 과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너덜너덜해가지고 이 부분을 막은 다음에 절벽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단단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만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벽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기 쉬운 재료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절벽이 보통 여기는 돌 재질이나 흙 재질로 돼 있고 위에는 이렇게 그 풀밭이 돼 있는데 재료를 여러분이 구하기 쉬운 재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주방에서 쓰는 쿠킹 호일인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돌멩이의 질감을 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뭉치면 이게 금속이라서 손 베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꾹꾹꾹 눌러서 최대한 꾹꾹 눌러서 이렇게 돌멩이 재질을 만들 건데 사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에서는 재질을 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 쿠킹 오일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돌멩이 만들 때도 쓰고요. 이렇게 꾹꾹꾹꾹 세워가지고 나무 질감을 낼 때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돌을 써가지고요. 이 절벽에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채색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돌멩이를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잘 잡으셔가지고 이게 금속이라서 손 베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하시고요. 그래서 한쪽을 꾹꾹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해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접착하기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꾹꾹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채색을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움직여가지고 색칠이 잘 안 되거든요. 최대한 꾹꾹꾹 누르시고 돌멩이를 굉장히 만들어 주시고 돌멩이 모양은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크게 하셔도 돼요. 보통의 이렇게 여기가 아래쪽이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건데 아래쪽에는 굵은 돌멩이 점점 작은 돌멩이가 있는 게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돌 재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멩이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자, 사실 집에서 조금 만들어 왔는데요. 이 돌멩이를 목공풀을 이용해 가지고 붙여 볼게요. 아래쪽에서부터 그냥 모양을 살려서 붙이시면 돼요. 이게 아니 이 은박지가 왜 돌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완성된 거 보면 되게 그럴듯하거든요. 한 면씩 붙여주시면 되는데 목공풀 말고 조금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글루건이나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도 되는데 글루건은 이렇게 열을 이용하는 거니까 손을 조심하시고 순간접착제도 물론 순간접착제 손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그 손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는데 손이 이렇게 순간접착제에 붙으면은 소금물로 이렇게 소금을 해가지고 움직이면은 떼지거든요. 그리고 순간접착제 중요한 점은 순간접착제는 천이나 옷 같은데 이렇게 옷 속성에 순간접착제가 닿으면 얘가 되게 발열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작업실에서 저희 팀장님이 순간접착제를 바지에 쏟았는데 이렇게 그 바지에서 이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다리에 심하게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순간접착제는 천 재질에 가면은 발열을 하니까 화상을 입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저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듬성듬성 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서 메꾸면 되거든요. 접착제가 잘 안 나오네.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틈을 메꿔주시면 돼요. 작게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한 면을 다 하시고 옆면 양쪽에 이렇게 네 면을 다 붙이시면은 거의 반을 완성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집에서 네 면을 붙여왔습니다. 이걸로 바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거는 어젯밤에 제가 열심히 돌멩이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언덕의 틀인데 다 붙이고 나니까 좀 그럴듯하죠. 이제 이 친구를 색칠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색칠은 아크릴 물감으로 할 건데요. 아크릴 물감도 역시 똑같은 재료를 산 곳에서 샀는데 검정색이랑 흰색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절벽을 칠해 볼 건데 재료를 사러 갔는데 젯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젯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무언가를 색칠하기 전에 약간 꺼끌꺼끌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가 뭐 미끈미끈한 그런 거라면은 물감이 바로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질감을 줘가지고 물감이 잘 먹게 하는 건데 저는 있어서 샀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바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젯소라는 게 있어가지고 샀는데요. 젯소 말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질감을 주는 게 있거든요. 핸디코트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써보셔도 돼요. 자, 젯소를 한번 써볼 건데요. 젯소도 이게 수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성이라고 돼 있죠. 수성이라는 거는 물에 녹는다는 거거든요. 이대로 써도 되지만 물을 조금 섞어서 붓을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거칠게, 돌이니까 마구마구 거칠게 칠해 볼게요. 이게 얘는 돌이니까 안 예쁘게 색칠해도 되겠죠. 매끈매끈하게. 거칠게 돌의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잘 보시면 저는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은박지가 보이는데 다 색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거칠게 진짜 거친 질감을 준다. 그리고 젯소나 핸디코트가 없는 친구들은 바로 물감으로 색칠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대충 다 발랐고 빠른 건조를 위해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젯소를 빨리 말려볼게요. 톡톡히 안 발라서 금방 말랐는데 이제 여기다가 채색을 해볼게요. 채색은 흰색하고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쓸 거고요. 물은 많이 안 쓸 생각이에요. 자, 흰색을 이만큼 쓰고 검은색은 조금 덜 쓸 건데요. 이게 약간 그 돌 자체에 마블링을 표시를 해보려고 해요. 젯소를 썼던 붓을 아까우니까 씻어서 다시 쓰겠습니다. 휴지로 물기를 꾹꾹 짜고 물기가 많으면 약간 돌 질감 내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까만색하고 흰색의 물감을 섞는데 다 섞지 말고 이렇게 마블링 되게 이게 색깔에 결이 남게 해서 이대로 어떻게 칠할 거냐면 찍을 거예요. 돌이니까 이렇게 칠하는 것보다 찍어서 약간 거친 질감을 내주는 게 좋거든요. 찍어서
돌의 느낌을 내볼게요. 약간 돌멩이 같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쿠킹 오일을 이용해가지고 질감을 만드는 게 업계에서도 실제로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저희 감독님께서 외양간이랑 돌담기를 만들라고 하셔서 거의 4개월 동안 쿠킹 오일만 뭉치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은박지에 이 반짝임이 가려지니까 점점 돌 같아 보이죠. 물감을 조금 더 쓸까요? 집에서도 이거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집에서 미니어처 만들기랑 그런 거 키트를 사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로만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직접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만들어 보면은 여러 가지 소품이나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더라도 소품 같은 거나 뭐 소품이 아니더라도 실용성 있게 뭐 핸드폰 거치대라든지 여러분의 피규어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디오라마를 만든다든지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돌 같아졌나요? 지금 3면을 칠했고 1면 남았네요. 여기까지 마저 칠하고 다음 단계 진행할게요. 재료를 모두 한 군데에서 샀는데 재료를 다 구매하는데 집에 있는 재료 빼고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미생활 같은 것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취미가 전공이나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진로를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좀 은색이 많아서 이 부분만 좀 죽이고 칠하면 칠할수록 돌 같아지고 있죠. 자, 이제 대충 칠했는데 디테일을 넣기 위해서 까만색으로 이렇게 거칠게 윗부분만 이렇게 흔적을 줄게요. 약간 붓이 마르면 마를수록 이런 질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흰색으로 하셔도 되고 까만색으로 하셔도 돼요. 이쪽 면은 흰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제 채색이 대충 다 된 것 같아서 또 드라이기로 빠른 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절벽의 아래쪽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고 이 문제는 이 윗부분인데요. 윗부분을 풀처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사온 재료가 이거거든요. 이게 그 재료를 한꺼번에 산 곳에서 샀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3,000원 정도였고요. 잔디밭인데 잔디밭이 지금 근데 사실 현실적이지 못해요. 얘가 잔디가 다 직모고 끝이 잘려 있거든요. 근데 얘는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의 단점이자 장점은 열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지금 질감이 다를 건데 이쪽 부분은 제가 집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드라이기로 한번 데워보니까 얘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곱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플라스틱은 화기에 약합니다. 조심해서 사용하시고 요렇게 드라이기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직모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쪽 부분도 열기에 의해서 녹았는데 지금 냄새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은 냄새인데 지금
그래도 요 원래 이 구매했던 이 부분보다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 언더 이 절벽의 윗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위로 대충 잘라서 되게 부스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 치우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잔디 파편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잘랐는데 이 사이즈에 맞게 붙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붙인 다음에 가위로 자르도록 할게요. 역시 목공용 풀을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빠른 작업을 위해서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를 조금 더 미세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부어가지고 이쑤시개로 찍어서 바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남는 부분을 가위로 따듬겠습니다. 이제 이 남은 부분을 드라이기로 더 자연스럽게 그을려 볼게요. 자, 이렇게 절벽 모양의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세트는 여러분이 생활소품으로 만드셔도 되고 정말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세트로 쓰셔도 되는데 지금 이걸 만들면서 상당히 어지러워졌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기 전에 정리를 잘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작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소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소품의 재료는 역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택배 상자를 제가 조금 뜯어왔어요. 이 부분을 쓸 거고요. 그리고 명절에 엄마가 산적꽂이를 만들던 이쑤시개를 긴 이쑤시개를 몇 개 들고 왔습니다. 요거 두 개로 그럴듯한 가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저는요 이렇게 등받이가 있고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의자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 의자를 지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등받이 부분하고 의자 부분, 앉는 부분을 박스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이쑤시개로 해볼게요. 일단 등받이 부분하고 의자 부분을 잘라줘야 될 것 같은데 택배 박스 이 날개 부분을 그냥 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등받이를 하고 이 부분은 의자를 만들어 볼게요. 칼로 잘라 보겠습니다. 칼 쓸 때는 항상 조심조심 사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옛날에 애니메이션 회사 다닐 때 칼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30도의 칼날을 쓰는데 전문가용은 15도라고 조금 뾰족한 칼이 있거든요. 그 칼을 이렇게 급하게 사용하다가 손을 베어가지고 응급실에 2번 갔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칼이 잘 안 드네. 칼이 잘 안 들 때는 칼날을 부셔버리시면 돼요. 칼날 부술 때도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칼의 뒤축을 뽑아가지고 여기 홈이 있거든요. 이걸로 항상 이렇게 해서 부술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플라스틱이라서 잘 안 되네.
네, 오늘은 칼을 안 부수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쇠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급해서 집에 있는 플라스틱 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냥 여러 번 썰어서 뜯을게요. 자, 깔끔하진 않지만 이렇게 뜯어졌습니다. 가위로 따듬을게요. 자, 이렇게 의자의 등받이 부분하고 의자에 앉는 부분이 됐는데 조금 저는 의자에 앉는 부분을 멋스럽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퍼지는 느낌. 그래서 의자의 앞부분을 약간 요렇게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종이니까 그냥 가위로 자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종이의 장점은 가위로 쉽게 잘린다는 거죠. 의자에 앉는 부분을 조금 예쁘게 따듬었습니다. 이게 앉는 부분이 되고 등받이 부분도 이렇게 라운드를 잘라서 조금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의자의 등받이 부분하고 의자 부분을 만들어 줬는데 저는 이렇게 기둥이 4개가 되게 연결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쑤시개로 똑같은 길이대로 잘라보겠습니다. 4개를 칼로 일단 표시를 먼저 할게요. 똑같은 길이를 이렇게 펜으로 표시한 다음에 칼로 이렇게 돌리면서 칼집을 내준 다음에 톡 부술게요. 나머지도 역시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고 4개니까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고 톡 부쉈습니다. 자, 요렇게 등받이 기둥을 만들 건데 벌써 의자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손간접착제로 등받이 부분을 붙여볼게요. 역시 손간접착제 저는 뚜껑을 그대로 부어서 이쑤시개로 찍어서 쓰겠습니다. 이대로 꽂아볼 건데요. 그냥 손간접착제를 발라서 꽂고 손간접착제를 발라서 꽂고 사이에 2개 더 꽂을게요. 발라서 꽂았습니다. 이렇게 의자 등받이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이대로 붙이면 의자 부분이 완성되겠죠? 더 잘 붙이기 위해서 표시할게요. 등받이 부분의 기둥을 표시를 했고 펜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은 구멍이 생기죠. 더 잘 꽂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길이가 안 맞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잘라낼게요. 표시한 다음에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이쑤시개도 가위로 잘리네요. 자,
이제 이 친구들도 이 의자 기둥에 구멍에 맞춰서 붙일게요. 이렇게 손간접 착재를 그대로 찍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붙는 동안 잘 잡고 계시고, 만약에 손간접 착재가 여러분 잘 안 붙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쓰는 베이킹 파우더 가루나 베이비 파우더 같은 이렇게 분 같은 가루 있잖아요. 가루를 이 손간접 착재에 접착되는 부분에 조금 뿌려주시면 정말 단단하게 붙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도 제가 다녔었는데 여러 가지 특히 건담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그때도 가루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급하게 단단하게 빨리 붙였어야 했거든요. 접착제를 다른 휴지개로 찍어서 인접한 부분에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붙을 때까지 잡고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어야 붙을 것 같아서 이 친구는 잠깐 세워놓고 다리 4개를 마저 만들고 있을게요. 물컵으로 잠깐 세워놓겠습니다. 지금 의자에 다리 4개 기둥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쓰다 남은 이 4개의 조각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조금 아니면 낮은 걸 만들어 볼까요? 낮은 다리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역시 똑같은 길이를 표시를 해서 칼로 잘 표시를 잘라 볼게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고 앞뒤로 움직여서 뜯어주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고 앞뒤로 또 역시 칼집을 내고 앞뒤로 칼집을 내고 앞뒤로 이렇게 기둥 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붙여볼게요. 4개의 기둥도 해볼게요. 목공용 접착제도 옆에 짜서 찍어서 쓸게요. 다리를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자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접착제가 붙으면은 바로 채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의자 다리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제가 양쪽에 지지대를 더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 의자를 질감을 내고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제소라는 상표를 가리고 제소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나무처럼 질감을 내볼 건데요. 얘도 붓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종이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이 박스의 옆면을 잘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고루 이렇게 색깔 예쁘게 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거는 나무다, 나무의 질감을 내보겠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붓자국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나는 거를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벌써 의자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젯소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크릴 물감으로, 수채화 물감 말고 아크릴 물감으로 하셔야 돼요. 아크릴 물감은 이렇게 비싸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스톱모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안쪽 부분은 시간이 급해서 잘 칠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집에서 장식용으로 쓸 거니까 아래쪽까지 다 칠하면은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젯소는 조금 빨리 마르는 편이라서 이렇게 칠을 해주시고 이 위에 바로 물감을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앞다리만 이렇게 칠을 다 해주고 이렇게 젯소로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붓 하나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만큼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보기에는 뭔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따라해 보시면 안 어려울 거예요. 꾹꾹꾹꾹 누르고, 의자는 제가 고동색하고 초록색을 섞어서 칠을 해보겠습니다. 고동색을 먼저 칠해 볼게요. 지금 젯소가 완전히 마른 상태가 아니라서 색깔이 조금 올라올 건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동색을 뿌렸습니다. 자, 고동색을 먼저 나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칠을 해보고요. 이렇게 거칠게 물기 없이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두 개를 쓰는 이유는 약간 앤티크한 느낌을 내서 아래 색깔이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완성된 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등바지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젯소의 흰 부분이 올라와도 나름 느낌 있는 색깔이 되고 색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셔도 돼요. 아이고, 붓이 날아가 버렸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밑색인 고동색을 듬성듬성 칠해줬고요. 이제 초록색으로 강조를 해볼게요. 바로 초록색을 쓰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렇게 약간 튀게 잘 안 섞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원래 쓰던 고동색과 초록색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쓸게요. 이렇게 거칠게 붓자국이 남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물은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색칠이 완성됐는데 조금 더 오래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까 쓰다 남은 젯소가 없으신 분들은 흰색 물감으로 이렇게 경계 부분에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보통 약간 낡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툭툭툭툭 조금 손길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약간 유화 느낌의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흰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시면 손때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의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종이랑 이쑤시개로 만든 것 같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의자도 물론이고 테이블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